이번에 수능 보신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쉽다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으니 우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며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고 다른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엔지 민쌤입니다. 26년도 수능 시험일이 13일에 있었습니다. 분명 시험을 응시한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 학생이란 신분으로 놀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들도 참으며 공부하고 노력했을 거라 생각해요.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후자에 속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재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의 성적으로 그냥 진학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재수라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이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 한번 수능을 치러봤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자신에게 나은 방법이 될지를 고민하고 결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익한 정보들로 가져왔고 마지막에는 장점에 대해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입시제도는 편입입니다. 먼저 편입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을 할 수 있어 중도 입학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합격을 하게 되면 3학년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처럼 1학년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1, 2학년 때 수료하지 못한 과목 및 학점들은 계절 학기나 추가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 그 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편입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각 학과마다 3학년 공석을 채우기 위해 모집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능 지원하는 인원들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로 비교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편입을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평가는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입은 아무래도 3학년으로 입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사람들이나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께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입의 종류가 일반이랑 학사가 있고 일반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갖춰져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학사는 4년제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한 분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은 상대적으로 지원 자격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조건을 갖출 수가 있고 학사는 일반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 갖추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반을 지원하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학사에 비해 더 높다는 점, 학사는 지원 자격 갖추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합격률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학사로 조건을 갖춰 지원할 경우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편입은 수능처럼 다양한 과목들을 시험 보고 등급, 평가를 매기는 것과는 다른데요. 계열에 따라 보는 시험들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라고 한다면 각 학교마다 매년 12월에서 1월에 영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서 받은 성적으로 평가를 보곤 합니다. 자연계, 이공계는 영어와 수학을 보거나 수학만 보고 합격자를 배출하곤 합니다. 예체능은 학과에서 보는 실기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입은 수능이랑 다르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로만 집중할 수 있어 수능을 준비했던 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로 본다면 실제 해당 대학의 영어 혹은 수학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거라 수능 버금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쉽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익, 토플과 같은 공인영어를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곳에서 어떤 평가를 보는지 확인 후 준비해야 됩니다.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려야 될 것들은 정말 많지만 영상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루즈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장점인지를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재수를 고민하는 분들께 편입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편입은 원하는 대학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편입 시험은 보통 12월 15일부터 시작되며 1월 정도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시험일 혹은 시간대가 다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여대에 도전을 할 수 있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여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대는 여성분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대들을 목표하고 지원할 경우 남성이란 경쟁자들을 전부 제외할 수 있어 높은 확률로 합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편입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수능을 보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인데요. 이미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 분들께서는 편입을 도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입을 하려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체로 수능에서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였거나 공부를 전혀 고등학교 때까지 하지 않았다가 전문대 혹은 취업 후에 네임드 대학 혹은 학력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편입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을 학점은행제 제도로 활용해 단기간에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온라인 대학 과정인데요. 인터넷 강의, 학점인정 자격증, 독학사 등 지원 자격에 필요한 학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일반의 경우 1년, 학사는 최대 1년 6개월 지원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부 집이나 학원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마저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더 많은 장점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채널 혹은 고정 댓글에 연락수단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